여기는 기찬. 하토리가 엄청난 고민을 하는 표정으로 어딘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표정이면 예사 사건이 아닐 텐데 그놈을 이기려면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얼마 전 신이치의 수학여행에 따라갔다 뽀뽀 장면을 목격한 직후라 평범한 장소에서 카즈아에게 고백할 수 없다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쿠도와 란의 뽀뽀 장면을 상상하며 부러워하는 하토리. 이때 녹차를 사온 카즈아는 무슨 생각을 하길래 그렇게 진지한 표정을 짓냐 묻죠. 하토리는 당황해하며 오늘 코난이랭가 가기로 한 박물관에 키드가 온다 해서 생각을 정리 중이었다 둘러댑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지 직접 본 적은 없어서 설레인다 말하는 카즈아. 그러며 키드가 노리는 보석의 이름에 대해 말하죠. 세계 최대급 콩크 진주인 페어리립, 즉 요정의 입술이라 하는데 입술. 하토리는 이 단어를 듣고는 카즈아의 입술을 빤히 쳐다봅니다. 이에 입을 가리며 자신의 입에 뭐가 묻었냐 묻죠. 아마도 오늘 아침에 먹은 문어빵에서 파래김이 묻었을 거라며 핸드폰을 꺼내 체크하는 카즈아.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하토리는 문어빵이라 소스 맛이 나겠군 이라 상상하며 얼굴이 발그레해집니다. 어이. 이곳은 모리탐정사무소. 하토리와 카즈아가 곧 도착한다는 전화를 받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리가 신문을 보며 진짜 이 박물관을 갈 거냐 투덜대죠. 키드가 오면 경비가 살벌해 보석도 제대로 못 볼 거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로키치는 보석을 전반향에서 시원하게 볼 수 있게 준비해놨으니 훔쳐갈 테면 훔쳐가 보라며 요란하게 기사를 올려놨는데요. 코난은 이렇게 자신만만한 걸 보면 뭔가 꾀를 냈을 것 같다 예측하죠. 1주 전 나카모리와 지로키치는 경시청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비 체제론 또다시 그놈에게 패배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는 지로키치. 그러며 보석은 어떻게 돼도 좋으니 키드를 절대 놓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합니다. 이에 나카모리는 애초에 보석 주위에 경비원 수를 더 늘리면 된다 의견을 내지만 그렇게 되면 관객들이 보석을 보는 게 불편해져 안 된다 말하죠.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일주일 동안 좀 더 그럴싸한 대책을 생각해보자 말하며 문 밖을 나가는 지로키치. 나가며 키드에겐 방어보다는 공격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 말하는데 이 말을 지나가면서 들은 한 남자가 내부를 방어하지 않고 외부를 공격하는 것은 어리석은 계획이다 라 중얼거리며 지로키치에게 말을 겁니다. 그 남자의 정체는 우연히 경시청에 물건을 받으러 온 모로우시 타카야키, 즉 공명으로 불리는 인물. 사정을 들은 공명은 전시물을 관객에게 잘 보여주면서도 내부 방어까지 가능한 방법이 있을 거라 말해주죠. 그렇게 일주일 뒤 코난과 하토리 일행은 만나 박물관에 도착해 페어리립을 보게 되는데 세상에 보석을 투명한 얼음 속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전방향에서 시원하게 볼 수 있게 하겠다 호언장담을 한 지로키치의 자신감은 여기서 나오는 거였죠. 나카모리는 얼음을 녹이거나 드릴로 뚫고 가져갈 수 있다 초를 치지만 이 정도 두께의 얼음에 수작질을 할 때까지 절대 단시간에 할 수 없기에 상관없다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낸 모로우시 경위도 오늘 마침 같이 있어줄 거라 하죠. 라는 모로우시에게 인사를 건네며 카즈아에게 간단히 그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나가노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만났으며 야마토 칸스케와 우에하라 유이와는 소꿉친구고 제갈 공명처럼 머리가 샤프한 형사라 말해주죠. 그런데 이 말을 듣는 건 카즈아뿐만이 아니었으니 후아로 변장한 키드도 이 말을 듣고 있죠. 고교생 탐정 2명에 나가노의 군사 같은 형사까지. 얼음도 오늘이 아니면 조금 더 녹을 것 같고 그때는 모로우시도 없을 테니 오늘 밤 훔치는 건 그만둘까 생각하는데 보석 브로커이자 진주의 주인인 토리고의 나에지가와 보석 자랑을 하며 보석이 도둑맞을 경우 제대로 보상을 해주기로 한 것을 잊지 말라 지로키치에게 말합니다. 이때 그 보석은 저 녀석 게 아니라 소리치며 나타나는 야마모토 모에나. 페어리립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해외여행 도중 카리브의 대부한테서 받은 소중한 선물이라 하죠. 보석 브로커 트로고에가 보석의 가치를 조사해 주겠다고 맡겼는데 자신에게 모조품 진주를 바꿔치기를 해 줬다 주장합니다. 추가로 그 콩크 진주는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결혼 반지로 선물했었고 내일 있을 할머니 장례식에 넣어드려야 한다 하소연하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키드는 오늘 거르자는 생각을 바꾸고 즉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오늘 밤 자정 요정의 입술을 가지러 오겠다. 나카모리 앞으로 초대장을 보내죠. 그런데 이 초대장을 읽는 소리를 듣고는 또다시 카즈아의 입술을 쳐다보는 하토리. 다시 자신의 입술에 강렬한 시선이 느껴진 카즈아는 부끄러워하면서 아직도 입에 파래김이 있는 것 같다 란에게 봐달라 하고 란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음을 말해주는데 저 녀석이 교토에서 돌아온 뒤로 상태가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과 신이치가 뽀뽀한 것을 보고 하토리도 마음을 표현할지도 모른다 카즈아에게 귀뜸을 해줍니다.
한편 키드는 막상 오늘 자정에 훔치러 가겠다 말했지만 코난과 하토리를 쳐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죠. 사신 하나로도 벅찬데 사신 두까지. 이때 키드는 하토리에게 말을 거는 카즈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카즈아 말이라면 친친하게 꾸짖으면서도 결국은 들어주는 하토리. 이 모습을 보곤 저건 좀 쓸만할 것 같다 생각하죠. 나카무리는 안전해 보이긴 하지만 얼음만으로 괜찮을지 의아해하는데 지로키치는 반지의 링 부분에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얼음에서 꺼내 나간다 해도 출입구에서 경보음이 울릴 거고 동시에 문이 자동으로 잠겨 10분간 누구도 열 수 없게 봉쇄된다 말합니다. 키드는 정확히 자정 0시에 훔치러 가겠다 했는데 예고 시간 1분 전에 버튼을 눌러주면 그의 범행 예고는 사상 처음으로 실패에 끝날 거라 하죠. 그리고 내일 그 기사를 신문 1면에 문짝만하게 싫겠다 기뻐하는 지로키치. 이 말을 들은 나카무리는 키드를 잡는 작전이 아니라 못 오게 막는 작전이라 영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데 키드가 예고한 시간이 한참이 남아 비어있는 시간에 박물관을 구경하는 코난 일행. 이때 어떤 외국인 여자가 실수로 카즈아에게 부딪히며 콜라를 쏟아버립니다. 외국인 여자는 미안하다 사과를 하며 자신이 좀 전에 산 옷을 선물로 주겠다 하죠. 하지만 자신은 괜찮다며 거절하는 카즈아. 그런데 이 옷 올해 유행할 거라고 잡지에 실린 한정판 명품 원피스 라는 카즈아에게 이 옷에 대해 설명해주고 결국 외국인의 사과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카즈아는 하토리에게 다가가 이쁜 옷을 입은 나에게 또 반한 거 아니냐 농담을 던지죠. 카즈아가 이런 농담을? 코난의 표정에서도 예상하셨겠지만 지금 카즈아는 누가 봐도 궤도키드입니다. 외국인으로 콜라를 쏟고 카즈아를 화장실로 보내 잠재운 뒤 자신이 변장을 하고 나온 거죠. 여튼 카즈아는 헤이지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못 봤냐 묻고 이 말을 들은 하토리는 카즈아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보는데 보석이 전시되어 있는 얼음방에서 벨소리가 울립니다. 하토리는 곧 키드가 말한 예고 시간이 다 돼간다며 사건이 일단락될 때까지 기다리라 말하지만 그렇게 되면 키드가 와도 사진을 찍을 수 없다며 사슴 같은 눈망울을 하곤 나카모리에게 잠깐 폰 좀 가지고 오겠다 부탁해달라 하죠. 이에 처음엔 무모한 소리를 하지 말라 하지만 카즈아의 위인계로 결국 나카모리에게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쉽다 쉬워. 그렇게 하토리와 카즈아는 얼음방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투명한 시트가 떨어지고 검정색 구슬도 굴러오더니 연기와 함께 검정색 액체가 분사해 내부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죠. 동시에 드릴 소리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소동이 벌어졌는데도 10분 동안은 아무도 문을 열 수 없는 이 답답한 상황. 그렇게 10분의 시간이 흐르고 문이 열리는데 나카모리는 재빨리 하토리와 카즈아를 붙잡아 두고선 검게 변한 천을 걷어제치죠.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요정의 입술이 얼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운데 있었던 진품은 구멍이 뚫려 있고 키드가 가져갔다는 카드가 붙어 있죠. 대체 키드는 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었을까? 코난은 아마도 시트 안쪽에 들어가 아무도 못 보게 작업한 걸 거라 말합니다. 그 증거로 얼음 옆에 전기 드릴과 착색 스프레이, 또 머리에 쓰고 사용하는 조명도 발견됐다 하네요. 이때 모리는 하토리와 카즈아에게 안에 있던 내놈들도 키드를 못 봤냐 묻는데 하토리는 너무 깜깜해 아무것도 못 봤다 대답하죠. 하지만 하토리와 카즈아를 쳐다보며 생쇼는 거기까지라 말하는 나카모리. 이 방에 들어온 건 내놈 둘뿐이고 둘 중에 한 명이 키드일 테니 몸에 걸친 시로라기 하나라도 탈탈 털어 철저히 조사하겠다 소리칩니다. 이에 카즈아는 자신은 벌거숭이가 되기 싫다며 하토리를 안고 살려달라 말하죠. 그리고 하토리는 벌거숭이는 절대 안 된다며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반지 링에 내장되어 있다던 센서를 생각해내죠. 즉 자신들이 진주를 갖고 있지 않다면 문을 통과할 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조사하려면 경보가 울린 다음에도 늦지 않을 거라 말하며 출구로 나가는데 정말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이 상황이 어리둥절하기만 한 나카모리와 지로키치. 카즈아는 고맙다며 다시 한번 하토리를 안고 얼굴이 붉어지며 우리 둘은 키드가 아니라는 걸 입증했으니 더 이상 건들지 말라 말합니다. 이 듬직함에 입꼬리가 찢어지는 키드. 나카모리는 반지도 도둑 맞았으니 이제 그만 냉방을 끄라 명령하죠. 하지만 지로키치는 어떻게 키드가 보석의 흠집을 내지 않고 가져갔는지 알아내기 전까진 얼음의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 묻는데 모로우 씨를 비롯해 얼음은 키드에게 당한 거니 포기하고 지금 이 실내를 샅샅이 조사해 어디로 나간 건지 알아내는 게 우선일 거라 대답합니다. 추가로 수사하는 분들이 감기라도 걸릴 수 있으니 나카모리의 말대로 냉방은 끄자 하죠. 이 말까지 들은 지로키치는 결국
냉방을 끄고 이 모습을 본 카즈야는 흐뭇한 미소를 짓는데 ねえ風葉姉ちゃんもしかしてトイレ我慢してるの 그놈, 아니 코난이 다가와 왜 아까부터 무릎을 오므려 구부정하게 있냐 묻습니다. 카즈야는 그렇다 하며 냉방 때문에 추워서 움츠리고 있었다 답하곤 화장실에 가겠다 하죠. 하토리도 먹물을 지울 겸 같이 가자 따라 나섭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하토리와 카즈야는 코난 일행과 합류하고 모리는 키드도 돌아갔으니 자신들도 집에 가자 하는데 지금 시간도 너무 늦었고 택시비도 아까우니 박물관 휴게실에서 눈 좀 붙이고 가는 게 어떻겠냐 제안하는 카즈야. 그러며 자신이 지로키치한테 부탁하고 오겠다 말하며 자리를 벗어나죠. 당연히 하토리는 카즈야를 따라 나서고 그 모습을 본 란과 모리는 티격태격해도 늘 사이가 좋다며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코난은 하토리가 저렇게 카즈야에게 딱 붙어있는 이유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 말하죠. 놓치지 않을 거야. 지금 저 카즈야 누나는 궤도키드라 말해줍니다. 키를 맞추기 위해 계속해서 무릎을 구부리고 있다는 점, 카즈야 누나답지 않게 귀여운 척하는 게 몸에 배어있다는 점, 하토리에게 스킨십을 과감하게 하는 점만 봐도 저놈은 키드가 확실하다 하죠. 이 말을 들은 란과 모리는 놀라면서도 하토리가 정말로 카즈야가 키드라는 걸 알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하토리와 카즈야는 한 휴게실에 들어가 이 정도 방이라면 다같이 편하게 눈을 붙일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신이 란네 일행을 불러오겠다 말합니다. 하지만 하토리는 방은 좋긴 한데 에어컨이 너무 세서 편히 잘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말하죠. 이에 잠이 오지 않으면 자신이 옆에서 같이 자주겠다 말하는 카즈야. 이 하토리는 갑자기 벽치기를 하며 진지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왜 아까부터 너답지 않게 시답지 않은 소리를 늘어놓냐며 널 조용히 만들기 위해선 그 촐싹거리는 입을 막겠다. 카즈야의 입술을 향해 천천히 다가갑니다. 이 상황 그리고 이 분위기 누가 봐도 키스 타이밍인데 당황한 키드도 꼼짝없이 굳어버렸다는 게 레전드. 이때 란이 황급히 달려와 문을 열고 그 둘의 키스를 막아내죠. 옆에서 이를 지켜본 코난은 저 녀석 저번에도 카즈야가 연루되자 모질이 탐정으로 전락했었던 것을 떠올리며 극혐스러운 표정과 한숨을 내쉽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은 마무리되고 모리까지 들어와 다같이 휴게실에서 잠을 청하는데 사건 때문에 모두 피곤했는지 금방 골아떨어지고 이를 확인한 카즈야, 아니 키드는 보석이 있었던 방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방에 있는 얼음이 꽤 많이 녹아있음에 흡족해합니다. 지키고 있던 경찰들은 무슨 일이냐 묻고 통유리 안에서 컨택트 렌즈를 떨어뜨린 것 같다며 찾아봐도 되냐 말하죠. 이에 감식반은 조사도 모두 끝난 후라 상관없다 말하며 바닥이 젖어있으니 조심하라는 스윗함까지 보여줍니다. 그렇게 렌즈를 찾는 척 녹은 얼음 안에 손을 집어넣는데 세계 최대급 콩크 진주인 페어리 립을 찾아내죠. 그와 동시에 모든 경찰들과 코난이 진주를 집어든 카즈야를 포위하며 나타납니다. 이 모습을 보며 지조누백, 불여일악이라 말하는 공명. 지조란 제비를 말하고 악이란 매를 말하는데 제비가 100마리 모여 있어도 매 한 마리만 못하다는 뜻이라 하죠. 즉 얼음 속에 수많은 가짜 반지로 교란시켰어도 진짜 콩크 진주의 아름다움에 못 미쳤고 애초에 키드가 훔쳐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합니다. 단지 키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반응을 살펴보다 반지를 훔치려는 찰나에 현행범으로 잡으려 했었다 말하는 공명. 카즈야로 변장한 것은 코난이 말한 이유를 들며 진작에 알고 있었다 말하죠. 얘네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키드는 미소를 지으며 거기까지 예상해놓고 진짜 진주를 회수 안 했던 건 실수라 말하며 역마탄을 터뜨리는데 출입구는 봉쇄되어 있다며 당황하지 말라는 나카모리. 그런데 연기가 빠지고 시야도 돌아오지만 키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 밑에 구멍이 뚫린 탈출구가 하나 나타나죠. 그 탈출구를 바라본 공명은 키드가 그곳으로 탈출할 줄 알았다 말합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 하죠. 그 이유는 키드는 자신이 원하는 보석이 아니면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말을 들어서라 합니다. 옆에서 이 말을 들은 토리고에는 그렇단 보석은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냐 말을 하죠. 이 말에 하토리는 내 녀석이 진짜 진주의 주인도 아닌데 그럴 리가 있겠냐 말합니다. 처음 봤을 때 그 진주의 출처에 대해서 말했던 토리고에, 하지만 콩크 진주의 진짜 정보는 아까 하소연하던 모에나가 말했다 하죠. 이 말을 들은 코나는 용케도초 보석 브로커가 수상하다는 건 알아차렸다 말하는데 하토리는 이쪽이야 금세 가짜인 걸 알아봤다 대답합니다. 이때 こっちの方は
どういうことな 이쪽은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냐며 나타나는 진짜 카즈아. 설마 키드가 자신으로 변장한 걸 몰라본 거냐 화를 내죠. 이 말에 하토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진작에 알아봤었는데 일부러 수세에 몰리게 하기 위해 모른 척했다 대답합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그럼 자신과 어딘가 달랐는지 말해보라 하는 카즈아. 하토리는 고민을 하다 팔의 김이라 대답하죠. 가짜 카즈아 이빨엔 팔의 김이 안 끼어 있었다고. 카즈아는 이 말에 크게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돌리고 다시 한번 이빨을 체크하는데 한편 모에나는 할머니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받은 추억의 반지를 잃어버려서 미안하다고. 이때 보석의 썰을 말해주며 나타나는 궤도키드.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 카리브의 대부호가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있었을 때 임신 중이었던 부인이 갑자기 상기가 와 크게 당황했었는데 우연히 신혼여행차 배에 올라타 있던 외과 의사가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의학 지식을 동원해 무사히 출산을 도왔고 대부호가 그 감사의 뜻을 담아 세계 빅주얼 중 하나인 페어리 립을 선물로 준 거라 하죠. 그러며 안타깝게도 이 보석은 자신이 노리던 보석이 아니라며 모에나에게 돌려주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상 명탐정 코난 궤도키드 대 공명 표적이 된 입술편이었습니다. 명탐정 코난 풀버전을 어디서 봐야 되지? 티빙 OTT 서비스를 사용하면 돼요. 어이 그건 너무 비싸다고. 피클 플러스로 보면 4,000원대에 볼 수 있다던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명탐정 코난 실시간 라이브를 틀어달라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혹시나 제가 키지 못하더라도 제 채널로 들어가서 재생 목록 명탐정 코난 리뷰 모두 재생을 누르시면 실시간 라이브처럼 모든 에피소드를 순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봐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저는 쿄자리였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